제목 삶이 인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27살이며 하나의 이엄마입니다.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인생 스토리가 있듯이 단지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삶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셔도 되고요. 저의 삶을 들어보시고 저보다 나은 삶을 사셨거나 현재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그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저희 사연글을 올려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태어나기 전 저희 아빠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 동창생인 엄마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해 저를 낳았고 제가 2살 무렵이듬해 엄마는 가출하였습니다. 그 무렵 저희 아빠는 홀로 시골집에 사시는 증조 할머니에게 이제가 3살 된 저를 맡기고 타지로 돈 벌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다시 살림 차린 이후 지금껏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조금은 세월이 흘러 어릴 적 혼자 집 앞 근처에서 놀고 있으면 그때마다 아빠 친구분이신 동네 아저씨가 항상 저를 보고 귀여워해주며 함께 놀아주곤 했습니다. 자주 읍내에 데리고 나가서 과자랑 아이스크림 그리고 신발도 사주고 동물원도 데려가 구경시켜주시고 어딜 가든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아저씨를 아빠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가끔 뜬금없이 저한테 친아빠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아마 친아빠 소식을 종종 듣곤 했었나 봅니다. 어느 날 할머니 시골 집마루에서 소박한 밥상으로 할머니와 밥을 먹고 있으면 아저씨는 그 모습을 보고선 종종 함께 밥을 먹어주곤 갔습니다. 어린 제가 할머니와 밥 먹는 모습이 너무나 측은하고 초라해 보였었나 봅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중학교를 나와 고등학교를 입학할 무렵 증조 할머니께선 지병과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장례를 치러드렸고 저는 상주 아닌 상주 역할을 하였으며 저희 아빠는 그때까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저씨만이 저희 곁을 항상 돌봐주며 증조 할머니의 모든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 없는 집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울거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갑자기 설움에 복받쳐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이장님과 함께 오셨고 당분간 아저씨가 돌봐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아저씨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아저씨의 집에는 타국에서 온 여자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한 해 지나지 않아 아줌마는 4살 된 아들 성민이 그리고 아저씨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저씨는 홀로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주며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저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덕분에 대학교까지 가게 되었고 대학생활 3학년 때에는 같은 매장에서 함께 알바를 하던 대학 동기생인 남자를 만나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남자와 원룸을 얻어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기를 가졌고 그로 인해 남자와 다툼이 많이 오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은 아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는 한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 구성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폭력적으로 변한 남자친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업도 포기하고 아기만을 생각했기에 야반도주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어 생각 끝에 할머니 집을 생각했고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마당엔 잡초가 키만큼 자랐고 태풍에 쓸려간 듯 문은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저씨에게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저씨에게 보일 면목이 없었는데 상황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아저씨 집으로 향했고 아저씨 집에 도착하자 마침 아저씨가 저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한쪽 팔이 없어진 모습으로 저를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놀란 모습을 본 아저씨는 농기계로 인한 팔 절단 사고가 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저는 아저씨에게 가끔의 안부 전화도 없이 너무 저만의 이기적으로 생활했었던 것에 미안해졌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요. 그런 아저씨는 미소를 띄우며 괜찮아, 잘 왔어라고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던 시골에 와서 읍내에 나아가 취업을 하고 아기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홀로 된 저를 물심양면 돌봐주신 아저씨를 생각하며 지금껏 아저씨의 집에서 함께 살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잠시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선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상처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진 어린 시절에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아저씨의 헌신과 사랑은 타락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받은 따뜻한 사랑과 지지가 결국에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연글의 주인공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